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치 채권과 지급 채무 55쪽입니다. 55쪽. 내용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치 채권은 받을 권리예요. 채권이니까 받을 권리, 채무는 지급할 의무죠. 이게 이런 내용들보다는 표를 바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수치 채권, 매출 채권인데 수치 채권 받을 권리 이런 건데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본 적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받을 권리, 외상으로 매출했다든지 어음을 받았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매출 채권, 받으럼. 매입 채무는 두 가지입니다. 역시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외상으로 매입했다든지 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든지 그렇다면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래서 지급 채무라고도 하고 상거래에서는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거래 뭔가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 그런 거래. 그 외의 거래는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이런 게 있고 채무에는 미지급금, 선수금, 사익금 이런 게 있다. 그냥 상거래와 기타 거래를 구분하시고 상거래에서 어떤 게 쓰인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럼.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금 이것만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매입 채무라는 쭉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아까 표에서 본 거를 그냥 문장으로 써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쓴 건데 굳이 안 보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기억번입니다. 외상 매출 공개 보시면 상품 10,000원을 외상 매출했다. 외상 매출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00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10,000원, 수익이죠. 매출. 그 다음에 미연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회수했었다. 기획본에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보통 예금이 증가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000원 증가, 대변에는 회수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기하는 거죠. 디귿번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디귿번. 외상 매입 분계, 거래 상품 2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으로 들어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죠. 부채니까 대변, 부채 외상 매입금 20,000원 써주고요. 다음에 리얼번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20,000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죠. 그래서 당좌 예금이 대변으로 나가서 자산 감소고 외상 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이렇게 적는 거죠. 다음에 미연번 받으럼을 받았고 수치 받았죠. 받으럼 받았다. 상품 10,000원을 매출하면서 매출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현금을 받으면 좋은데 일단 현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내가 현금으로 갚겠다라는 증서를 받은 게 어음을 받은 겁니다. 어음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에요. 일단 상거래에서 쓰이는 거죠. 상품 거래니까 상거래 맞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신에 받을 어음,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수익인 거죠. 그래서 추후에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받을어음. 그래서 받을어음을 대변에 써서 좀 없애줍니다. 넘어갑니다. 비업번 지급어음 발행 분계. 지급어음을 발행했다. 뭔가 사가지고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어음을 지급하는 거죠. 상품 20,000원을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 차변에 상품 써주고 대변에는 지급어음입니다. 외상 매입금 대신에 지급어음, 앞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급어음. 이 지급어음을 추후 현금으로 결제하면 대변에 있던 지급어음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 써주는 것이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 위에 시업번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좀 헷갈릴 뿐이지 개념이 어려워서 헷갈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보시면 하나도 안 헷갈리십니다. 하나도. 진짜로 안 헷갈려요. 제 말 믿으시죠? 배서양도. 배서양도라는 거는 가지고 있던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음의 할인은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 어음을 매각한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파는 게 할인이고, 추심이라는 거는 만기가 다 돼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이랑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배서양도는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받을 어음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 돈으로 지급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받을 돈 어음을 줄게. 그 사람한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음의 할인은 만기 전에 은행에 배서양도라는 말은 그냥 돈 받고 팔았다는 겁니다. 하고 수수료를 차감하고 현금을 받는 것이고요. 어음의 추심은 만기가 돼가지고 은행에 제시하고 대금을 받는 것.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 거는 추심밖에 없어요. 둘 다 만기 전입니다. 추심만 만기가 되는 거예요.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서양도는 만기 전에 현금으로 주고 싶은데 현금으로 준 게 아니라 현금이 없으니까 받을 어음으로 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만 원에 대해서 은금 7만 원과 보유하고 있던 받을 어음 3만 원을 지급했다. 10만 원 다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한다. 나머지는 3만 원 어음으로 줄게. 받을 어음이다.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 10만 원이 부채 감소, 자산이 아니고 부채 감소, 차변에 부채 감소되고 현금 7만 원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받을어음으로 지급한 거죠. 이때 지급어음이 아닙니다. 받을어음으로 지급한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받을어음을 대변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인은 은행에 만기 전에 은행에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항상 언제나 맨날 always 맨날 붙어요. 어음의 할인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붙는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분개하기 편합니다. 보유 중인 받을어음 3만 원을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입금했다. 받을어음을 할인했단 말은 받을어음을 돈 받고 팔았다는 이야기니까 대변에 받을어음, 그래서 받을어음이 대변에 감소합니다. 차변에는 1,000원 빼고 나머지만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29,000원. 나머지 처분 손실이 생겨요. 처분 손실 1,000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받을어음이 매출채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처분했다, 팔았다. 처분 손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추심은 만기가 돼서 돈을 받는 겁니다. 받을어음 20만 원을 만기시 추심하면서 수수료 2,000원을 발생했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했다. 그렇다면 받을어음이 만기가 되니까 없어지는 거죠. 대변으로 없어집니다. 자산이니까 대변에 없어지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입금된 거 20만 원에서 2,000원 뺀 거 19만 8천 원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고요. 이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처분 손실 아닙니다. 만기가 됐을 때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래서 추심은 만기 때는 수수료 비용이다. 할인은 만기 전이니까 할인은 처분 손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추심, 할인. 추심보다는 할인이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굉장히 특이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걸 교수님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시험에 잘 냅니다. 넘어갑니다. 58페이지 위에 상거래가 아닌 경우, 상거래는 뭐라고요?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 거래고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못 쓴다. 미수금 발생 시 처리 상거래 이외에 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비품 거래니까 상거래가 아니죠. 5,000원에 매각하고 어음을 수취했다. 어음을 수취해도 받을어음이라고 못 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이지 못하고, 뭐 형님을 형님으로 보이지 못하고, 뭐 그런 홍길동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비품,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적습니다. 미수금, 받을어음 아니에요. 미수금. 대변에는 비품, 대변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 10만 원에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건물은 역시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했다 해도 지급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는 거.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죠. 차변에 건물이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분개한다는 겁니다. 어음을 발행한다 해도 받을어음, 지급어음 못 쓴다는 겁니다.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강 날짜별로 분개하시오. 연습 문제가 다음 페이지도 있고 다다음 페이지도 있네요. 쭉 다 풀어보겠습니다. 2000X1년 1월 20일 상품 2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1월 20일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고 차변에는 상품이겠죠. 차변 상품 2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외입 2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고요. 1월 31일입니다. 1월 30일
외상 매입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 대변에 2만 원 적어주고요.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적어주는 거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2만 원. 그렇죠. 2월 10일입니다. 상품 15,000원을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했다. 그럼 차변에 상품 15,000원, 대변에는 어음 지급했으니까 상거래죠.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 15,000원. 다음에 2월 20일입니다. 20일 상품 3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인가요? 3만원이네요. 3만원 외상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출로 적겠습니다. 외출 3만원. 3월 10일입니다. 외상 매출금 3만원을 매출거래처 발행 어음으로 주치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일단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나가서 없어집니다. 대변 외상 매출금 외출 3만원. 차변에는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 3만원. 이렇게 상거래니까 받을 어음 적고요. 넘어갑니다. 59페이지. 59페이지 또 연습 문제가 쭉 나와 있네요. 뭔가 좀 많아 보이는데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다음 각 날짜별로 분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3월 20일 상품 4만원을 매출하면서 매출거래처 발행 어음을 수취했다. 상품 매출이니까 상거래죠. 어음 수취했으니까 받을어음, 차변에 받을어음 4만원. 대변에는 상품 매출 4만원. 쉽죠? 이렇게 적고 3월 25일에는 만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면 받을어음이 대변으로 만원 없어집니다. 받을어음 만원. 차변에는 보통 예금 만원. 이렇게 분기하는 거죠. 4월 25일입니다. 받을어음 15,000원으로 외상 매입금 2만 원을 상환하는데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겠네요.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입 2만 원. 대변에는 받을어음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받을어음 얼마로 지급했다고요? 15,000원. 15,000원 지급하고 나머지 5,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답변에 그럼 현금 5,000원. 이렇게 해서 2만 원이 채워지는 거죠. 처음에 4만 원에서 만원 빠지고 또 15,000원 빠지고 그럼 또 15,000원 남았네요. 5월 15일입니다. 받을어음 만원을 은행에 할인하고 할인 수수료 100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 예금에 입금한다. 매각거래에 해당한다는 말은 매각거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승감을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할인 그러면 다 외상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받을어음 만원을 할인했다. 그럼 대변에 받을어음 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받을어음 만원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는 잔액이 보통 예금.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만원 빼기 100원 하니까 9,900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100원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채처손이라고 적죠. 짧게 그냥 약어로 읽겠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5월 31일입니다. 받을어음 5,000원이 만기가 돼요. 은행에서 만기 될 때는 추심이라고 한다. 추심하면서 수수료 100원이 발생하였다. 수수료 제외한 잔액은 보통 예금을 입금했다. 그렇다면 대변에 또 받을어음이 없어지는 거니까 받을어음 5,000원 대변을 써주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에 입금되는데 그럼 보통 예금이 증가하는데 5,000원 빼기 100원 빠져요. 수수료. 그래서 4,900원만 들어옵니다. 4,900원 들어오고 100원은 수수료 비용이죠. 수수료 비용. 처분 손실이 아니고 추심 때는 수수료 비용이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다음 각 날짜별로 분기하시오. 보죠. 분기하면 되죠. 3월 30일.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장부금 2만원짜리 25,000원에 외상으로 매각했다. 그러면 3월 30일 기계장치를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나갑니다. 기계장치 장부 금액으로 나가요. 2만원으로 나갑니다. 2만원. 이거를 25,000원에 외상 매각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25,000원. 나머지 5,000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처분 이익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처분 이익. 2만원짜리를 25,000원 받고 팔았으니까 5,000원 이익인 거죠. 5,000원 유형자산 유자처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유형자산 파트에 가서 자세하게 또 볼 겁니다.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외상으로 매각한 기계장치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수령했다. 그럼 보통예금이 증가하겠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 25,000원. 25,000원. 대변에 미수금. 미수금 25,000원 써가지고 차변에 있던 미수금이 대변으로 와서 없어지는 거죠. 4월 30일입니다. 업무용 토지 5만원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1개월 뒤에 주기로 하다. 업무용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차변에 토지 자산 증가죠. 차변에 토지. 토지 얼마? 5만원. 외상으로 샀어요. 한 달 뒤에 줄게. 그리고 외상으로 샀어요. 그렇다면 상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미지급금. 미지급금 5만원. 5월 10일 토지대금 5만원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럼 미지급금을 지급한 거니까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서 또 없어지죠.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5만원. 대변에는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당좌예금 5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죠. 이번 시간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분개 나오는 거 문제는 연습 문제가 좀 많아서 좀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복습해 보실 때 분개는 연습장에 써보신다는 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